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사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찾으시는 베라크루즈 중고, 이미 단종된 베라크루즈 중고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카마도를 통해서, 전산을 통해서 시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요 차량부터 잠깐 실차를 확인하시고 베라크루즈 구입 시에 주의할 점이 뭔지 그것도 관련해서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전산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앞산박 베라크루즈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4륜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4륜을 선택했고, 자, 그나마 베라크루즈 치고 약간 저렴하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좋지 않나 싶어서 이 차를 제가 선택을 한 거고, 주행거리도 16만대, S2 엔진에 16만대고, 지금 경이 앞산박으로 성능에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베라크루즈를 살 때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그 앞산박이, 성능상의 앞산박을, 자, 여기 와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채널 보셔도 다 알 거예요. 이 볼트가 이미 풀렸죠. 그러니까 후드가 교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 휀다도 지금 탈착 흔적이 있기 때문에 교환이 됐고, 이 앞에 소프트는 사실상 뭐 추돌로 인한 교환이 아니어도 뭐 라디에이터라든지 뭐 전동 팬이라든지 이런 걸 교환할 때 탈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미 양 휀다와 후드가 교환이 됐으니까 이제 앞산박 무사고차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능상에는 이게 이 사이드 멤버와 인사이드 패널이 체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여기 실차를 확인해도 사이드 멤버와 인사이드 패널 쪽은 충격이 또 가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무사고 앞산박이 성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디젤차. 물론 베라크루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디젤차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이 모든 디젤차에는 남아가스, 즉 블러바이 가스가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뭐 유튜버 분들이나 다른 채널을 보면 이 엔진 오일 캡을 열었을 때 남아가스가 나오는 차를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어떤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내연기관 차는 이 엔진 오일 캡, 이 헤드 위로 남아가스가 미세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신차가 아닌 이상 다 나옵니다. 단 엔진 오일 캡 쪽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보시면 노란색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 있죠. 이 레벨 게이지를 열었을 때 이 오일 레벨 게이지 구멍에서 블러바이 가스가 올라오는 차는 그거는 주의하셔야죠. 그거는 당연히 이제 어떤 원리냐면, 엔진 안에 엔진을 크게 3등분을 해보면 헤드와 블럭과 오일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일팬 속에 블러바이 가스가 형성된다라는 거는 피스톤 가에 보면 3개의 오링이 들어가죠. 그래서 연소실에서 폭발한 다음에 그 오링과 실린더 내벽 틈새로 블러바이 가스가 오일팬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사람으로 치면 뱃속에 가스가 꽉 차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들어간 오일팬 속에 들어간 블러바이 가스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로 나가겠어요? 레벨 게이지를 열었을 때 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멍이니까. 그래서 오일팬에 블러바이 가스가 들어가 있는 디젤 차는 피하셔라. 그게 맞는 얘기고, 엔진 오일 캡, 헤드 위에 있는 오일 캡을 열었을 때는 어떤 차든지 간에 신차가 아닌 이상 디젤 차는 블러바이 가스가 약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나쁜 게 아니니까, 만약에 레벨 게이지에서는 블러바이 가스가 나오질 않는데 오일 캡에서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 헤드, 디젤 차 같은 경우 인젝터 밑에 동아샤가 들어가죠. 또 동아샤가 그 와셔 역할도 하지만 인젝터의 미세 잔진동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와샤가 터졌거나 유격이 생겼으면 그쪽을 통해서 블러바이 가스가 엔진 헤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일캡을 열었을 때 블러바이 가스가 나올 수 있죠. 그런 거는 뭐 큰 비용 없이 수리를 할 수 있지만, 레벨 게이지를 열었는데 블러바이 가스가 나온다. 그거는 보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피스톤을 갈아야 되는, 링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지, 오일캡 쪽은 상관이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베라크루즈를 구입 전에, 중고 베라크루즈를 구입 전에 주의하실 점이, 자, 이 엔진 커버는 손쉽게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클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시고,
자,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베라크루즈는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이 이렇게 엔진 중앙부에 있어요. 엔진 중앙부에 있기 때문에 오일이 이 필터에서 종종 누유가 발생하는데, 얘는 지금 보면 수리를 했네요. 자, 수리를 했는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여기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육각으로 된 고압 호스 있습니다. 그 고압 호스에 보시면, 잘 보시면 동화샤가 보이는데, 출고 당시 저 동화샤는 한쪽 방향으로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동화샤 위치가 틀어져 있다라는 거는 저 유압 호스를 탈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일 필터 하우징의 오일을 수리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베라크루즈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워 스티어링이죠. 이 파워 스티어링에서 이제 솔직히 뭐 뚝뚝뚝 바닥에 떨어지면 샌다라고 하지만, 이 호수에 이렇게 비쳐 있는 거는 뭐 중고차는 뭐 어느 차든지 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유가 종종 발생하고 위쪽보다는 밑에 쪽에 누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 이런 남아가스가 레벨 게이지로 나오는 거, 또는 여기 오일 필터 하우징에 오일이 고여 있는 거. 지금 이 차는 정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료 필터도 갈았고, 여기 블럭도 깨끗하고, 지금 동화사 위치로 틀어진 거 보면 정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상태가 나쁘지 않고, 앞선밥을 제외하고는 뭐 VX 프리미어이긴 하지만 운전석에 통풍 시트도 있고 나름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중고차를 사셔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시운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얘는 일반 쇼바하고 다르게 레벨라이저라고 하는 고가의 쇼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서 앞쪽에 뭐 링크라든지 이런 게 방지턱만 넘어보셔도 소음이 나면 이제 뭐 수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입 전에 확인을 하셔야 딜러와 합의 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는 중고 베라크루즈를 사야겠다 라고 하시면 저희 중사파로 전화를 주시면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좋은 차를 선별해서 추천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산을 통해서 과연 제가 소개시켜드린 차량 말고 베라크루즈의 전체적인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카모드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소속 카모드 전산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속해 있는 수원지부 전체를 선택을 하고 현대의 베라크루즈. 자, 베라크루즈는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양산됐고 엔진 자체가 4등급부터 양산을 했기 때문에 DPF를 달고 출시가 됐죠. 베라크루즈에도 뭐 디젤 2륜, 4륜, 가솔린 2륜, 4륜, 그다음에 380 가솔린 수출형이 있지만 저희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디젤 4륜이 선호 차량으로 되기 때문에, 자, 옵션 등급은 선택하지 않고 4륜까지만 찍고 일단 수원 전체 지역을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약 67대가 검색이 되네요. 자, 67대가 수원지부 쪽에 이제 검색이 되는데, 지금은 S1, S2와 나뉘어져 있죠. 근데 S1, S2 관련해서는 제가 제 채널 안에 영상을 담아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의 수요자들은 S2를 찾기 때문에 S1보다는 S2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6년부터 2011년 중후반까지는 S1 엔진이고 2012년부터는 이제 S2죠. 15년에 단종이 됐으니까 연식을 12년부터 15년까지 찍고 검색을 누르면, 자, 17대 S2가 베라크루즈 S2 V6 디젤이 검색이 되네요. 그러니까 약 67대 중에 50대가 S1이고 17대가 S2 베라크루즈인 겁니다.
그만큼 왜 S2가 적냐면 거래량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S1은 잘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뭐 S1, S2는 환경 개선 부담금도 면제가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S2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차가 요겁니다. 예. 요거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자, 4륜 300VX네요. 프리미어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주행거리 16만 7,427km고, 자, 지금 성능에 보면은 좌측 앞 휀다, 후드,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이렇게 교환됐다라고 나와 있죠. 뭐 조수석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실차 확인했을 때도 후드는 탈부착 흔적이 있고 휀더도 탈부착 흔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포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사고 이외에 뭐 라디에이터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전동 팬을 교환한다든지 해서 탈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인사이드 패널과 하우스, 그다음에 사이드 멤버에 어떤 데미지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단순 교환 부위 정도는 크게 운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실차도 제가 봤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성능상에 보면은 물론 이게 지금 12년이죠. 12년에 16만 킬로 탔는데 누유가 지금 뭐 체크가 안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실차도 제가 봤고 정비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안 한 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호하다라고 판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뭐 랜턴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면 오일이 조금이라도 비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중고차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음 하고, 현재로서는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짧게나마 운전을 해봤지만 느낌도 괜찮았고, 지금 S2 엔진의 VX4륜인데 16만 킬로에 1350이면 많이 비싼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비싼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자 흰색이고 S2가 맞죠. S2가 맞고 하이패스 루밀러에 운전석만 통풍이 있네요. 네, 운전석은 통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하고 JBL 스피커가 비싼 겁니다. 예, 이게 블루투스가 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블루투스가 되고 JBL 사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패키지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비가 순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후방 카메라 되고, 전동 테일게이트는 없죠. VX에는 이제 프리미어에는 있는데 VX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는 그냥 검정색이고 V6 맞고 지금 4륜이고, 네, 상태는 이렇습니다. 썬루프는 들어가 있고, 이제 메모리 시트가 빠져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JBL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있고, 뭐 크루즈 컨트롤은 원래 없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ECU를 매핑해서 수출형에 적용됐던 크루즈 컨트롤을 심어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베라크루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요 차를 제가 아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근데 지금 S2를 보면, 자, 지금 20만이 넘으면 성능 보증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저는 한때 저도 베라크루즈를 많이 팔아왔지만 거의 20만에 가까운 차도 1700에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관리와 정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도 인정하고 사가신 거예요. 지금도 보면 15년 1월 등록된 베라크루즈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15년 1월이면 거의 단종 직전입니다. 등록이 15년 1월이네요. 14년 말경에 이제 단종은 됐고, 재고로 있던 차량들을 15년에 등록을 해준 거죠. 이제 18만 2천이면 거의 20만에 가까운데 금액이 165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급이 베라크루즈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가장 좋은 등급인데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썬루프, 세이프티 썬루프, 브라운 가죽 시트, JBL 사운드가 풀인데 다 들어갔네요. 이게 완풀입니다. 완풀. 예. 요 브라운 시트에 순정 내비게이션과 요 썬루프가 들어가 있으면 거의 풀이죠. 약 4,500만 원에 가깝죠. 출고 금액이. 요게 이제 완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 차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요 꼭 베라크루즈 구입하실 때 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환 이력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누유는 일단 오토 변속기에 찍혀 있네요. 제가 영상에서 미처 이제 하부 쪽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베라크루즈는 그 고가의 수입차들 보면은 이제 물론 전륜 기반의 4륜구동이긴 하지만 디퍼런셜 앞쪽과 후륜 디퍼런셜 쪽에도 그 특수 고무 플랜지, 그러니까 프로펠러 샤프트와 요크 사이에 특수 고무 재질의 충격 흡수를 해주는 이제 부품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전륜 디퍼런셜에도 들어가고 후륜 디퍼런셜에도 들어가요. 근데 그 고무가 오래되면 딱딱히 경화돼서 눈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라크루즈 특유의 PRND 변속을 했을 때 이 변속 슬립 충격 느낌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특수고무 부품이 깨지거나 크랙이 갔다라고 하면 변속 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무도 꼭 리프트로 떠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부품값은 얼마 안 하는데 이제 공임이 좀 비싸죠. 그것도 베라크루즈 사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뭐 제가 레벨라이저 쇼바랑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렸죠.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모하비보다 베라크루즈가 시장에서는 더 많이 판매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모하비 같은 경우는 같은 S1, S2 엔진을 쓰지만 이제 모하비는 프레임 기반의 이제 샤시를 가지고 있고 베라크루즈는 이제 바디 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충격 흡수, 그러니까 승차한 사람들한테 충격을 그만큼 덜 주기 때문에 베라크루즈가 지금 시장에서는 모하비보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하비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단종이 안 되고 나오고는 있지만 베라는 단종이 됐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양산되는 디젤 6기통 디젤 엔진은 이제 베라와 모하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 GV80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엔진 아이신 미션과 파워텍 뭐 두 개 약간 개량해서 파워텍을 만들긴 했지만 이미 아이신 미션은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고 검증된 미션입니다. S1, 자 그러면 S1을 잠깐 볼까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가 S1이죠. 이 S1에는 이제 아이신 미션이 장착돼 있죠. S2하고 마력수가 약간 차이 나고 미션이 틀리고 앞에 전면부 그릴이 약간 틀리죠. 근데 뭐 S1도 솔직히 문제 없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찾으시는 죄송합니다. 찾으시는 분들이 S2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S2가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겁니다. S1도 지금 꽤 가네요. 8만 킬로니까 1190만 원까지 가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스위치가 바뀌었죠.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돼 있죠. 네, 그리고 앞에 이 부분이 좀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휠도 약간 다르고 그거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S2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엔카를 한번 잠깐 봐볼까요? 엔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 베라크루즈 단종이 됐으니까 S1이랑 같이 나오니까 디젤 3.0으로 놓고 4륜을 다 찍어 보겠습니다. VX 그 다음에 VXL 익스클루시브까지 스페셜까지 찍고 12년부터 15년으로 놓으면 S2만 나오겠네요. 현재 엔카에도 매물이 조금 있네요. 자, 낮은 가격으로 나보면 12년식 30만인데 699만 원이래요. 일단 성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리 중인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금액은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30만이니까 관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확인하셔야 되고 요거는 980만원 12년식인데 일단 지역이 부천 지역 같습니다. 네 맞죠? 오토프라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거는 저희 단지 차네요. 자 13년식 성능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좌측 휀더가 교환됐고 인사이드 패널이 판금이 있네요. 그 금액은 1050만원이고 20만이 넘었네요. 300VX고 흰색이지만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카는 전산 매물이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엔카에는 팔린 매물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리 많은 소비자분들이 중고차 구매자분들이 엔카를 보신다 하더라도 엔카에는 지금도 주말에 허위 매물이 올라오고 팔렸는데도 내려가지 않는 매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물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반인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가 이 전산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산은 매매 상산의 사무장이 매도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제시를 하면 자동으로 올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100% 실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라크루즈는 뭐 주행거리와 S1이냐 S2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꼭 사시고자 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저희 수원 지부 관내 안에서 좋은 베라크루즈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라크루즈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중사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